2014년 12월 16일 저녁 8시 30분경 일본 에이메현 야스야마시 구조대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기 어느 맨션인데요. 제 친구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구급대원이 달려와 문제의 집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정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어. 그런데 목에 선명하게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린 자국이, 이거는 살인사건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바로 연이어 경찰도 현장으로 도착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당시 그 집의 여주인이었던 37살 쿠로다 미키. 쿠로다 양은 원래 12월 16일 이날 연말 송년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걱정이 된 한 친구가 쿠로다 양 집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최초 시신 발견. 현장 상황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찰은 쿠로다 양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고 약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드디어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체포하게 되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사건 현장에서 약 170km 떨어진 도쿠시마시에 사는 남자로 유서 깊은 절의 스님 승려였습니다. 이번엔 스님 승려야? 아니, 스님이라 하면 그 세상의 탐욕에서 멀어져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뭔가 느낌이 되게 너그러운 그런 분 아니신가? 그런 스님이 왜 쿠로다 양을 죽인 걸까? 이 범인은 당시 29살이었던 라이미 요시노리라는 남자였습니다. 피해자인 쿠로다 양보다 무려 8살 정도 더 어렸죠. 그는요, 도쿠시마현의 수백 년 역사를 가진 한 절의 주지 스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동네에서도 성실? 하면 누구? 바로 라임이었대요. 우등생도 이런 우등생이 없다? 평판이 말해 뭐해. 너무 좋아. 고등학교 가서도 너무 잘해가지고 대학도 국립대학에 이제 교육학부로 진학해요. 거기서 대학원까지 갑니다. 여기서 이제 장애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과를 전공, 교육에 관한 공부를 깊게 오래 했대요. 이렇게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그대로 선생님이 된 게 아닌 오히려 이때 많은 배움과 경험을 토대로 본가로 돌아가 아버지를 따라 승려가 됩니다. 스님이 된 이후 그의 평판은요, 변함없었어요. 여전히 좋아. 태도도 말도 상냥하고 말하는 족족 똑똑함이 묻어나오고 일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부분에서 그냥 만점에 1000점인 거예요. 인품도 뭐 흠잡을 데 하나 없어. 이렇게 좋은 남자 빨리 채가야죠. 여자 선자리도 물밀듯이 들어오죠. 그렇게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약 2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연애 결혼. 결혼 후에 부부는 절 근처에서 둘이서 살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스님, 승려로서 생각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스스로 땅파 기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파멸은 한 여성과의 만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무슨 일 때문에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접대라고 하죠. 이 라이미가 누군가에게 접대를 받게 된 거예요. 한 술집을 갔는데 거기서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맛이 들린 거예요. 술집 플러스 술집 아가씨 맛이. 그 처음 만난 술집 아가씨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그 여성한테 점점 마음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술집 여자가 누구? 피해자 쿠로다 미키. 쿠로다 양은 에이메현 이제 마스야마시에 살았고 한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녀 역시도 결혼도 했었는데 얼마 안 가 이혼. 라이미를 알게 됐을 때 그때 그녀는 이미 혼자 살고 있었어요. 뭐 생계를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뭐 미래를 내다보고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시 쿠로다 양은 술집 아가씨 플러스 보험 판매, 네일, 음식점 서빙 등등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빡시게 살고 있었어요. 일도 잘해, 성격도 밝고 좋아, 여러 가지로 인기 있는 여자였습니다. 보험 판매 플러스 술집 아가씨 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에 많았어요. 쿠로다 양 역시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한 내 짝이 있지 않을까. 아싸리 다가오는 남자, 굳이
굳이 막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쿠로다 양이 살던 아파트 이웃 주민들 왈 쿠로다 양의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남자친구로 보이는 인물들이 여럿 있었다고. 거기다 활동적이었던 그녀, 고등학교 때 농구팀을 했었나봐요. 그 경험을 살려 그녀는 지역 사회인 농구팀에도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은 보험 판매도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가지 동호회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게 인맥도 넓히고 내 일에도 좀 좋죠.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때 뛰는 선수는 아니고 농구 매니저 입장이었다는데 팀을 지탱하는 한 사람으로서 동료들과 사이좋게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이든 사석이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생활을 이어가던 그녀. 어떠한 사정으로 도쿠시마시의 한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때 문제의 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쿠로다 양이 살고 있던 마쓰야마시와 라이미가 살고 있던 도쿠시마시는 같은 일본이긴 했지만 약 170km의 거리, 결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때 접대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쿠로다 양이 그에게 보험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쿠로다 양 입장에서는 이 라이미를 살살 구슬려 보험도 가입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있겠습니까? 옆에 앉아 살살 구슬렸겠죠. 마음에도 없는 칭찬 해대가면서 하하호호 아우 너무 멋있게 생기셨네요. 거짓말 하면서. 그러니까 라이미가 그녀에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쿠로다 양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순전히 다 돈이었지. 후에 이 라임이 완전히 술집 단골이 돼가지고 매일같이 찾아와 그녀를 찾아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안 만나주죠. 안 받아주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관심이 사랑이 집착이 되면서 이 스님 승려 라이미가 지 와이프한테나 더 신경 쓸 것이지 진짜. 쿠로다 양한테 정신 팔려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수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가 어디서 일을 하는지, 몇 시에 집에 들어오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평소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등등등. 이렇게 쿠로다 양 몰래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낸 라이미는 차를 타고 마쓰야마시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실제 CCTV 확인 결과 사건 전 쿠로다 양의 아파트 근처 CCTV에 몇 번이나 이놈이 찍혀있어. 쿠로다 양 아파트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냥 그러고 있다 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집착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죠. 이거를 눈치 못 채면 바보 아닙니까? 얼마 안 가 라이미의 스토커적인 행동 그녀 눈치챕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었대요. 최근 끈질기게 남자 하나가 쫓아다녀. 아 진짜 미치겠어. 사이콘가 봐. 그때 술집에서 한번 만난 남자 같은데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도통 모르겠네. 아니 설마 탐정 고용해서 나에 대한 모든 걸 뒷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면 나 어떡해. 가르쳐 준 적 없는 자신의 집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과 의문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답답한 건 이때 그녀 친구와 이런 얘기는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집을 이사 가거나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똑같이 지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 말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쿠로다 양의 생각이죠. 쿠로다 양의 바램이지. 이런 미친놈들은 일반인들과 생각 자체, 뇌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쿠로다 양의 생활 패턴을 파악한 이놈. 아, 계속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네. 거슬리게.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남자 뭐야? 딴 놈 만나는 거야? 날 이렇게 두고? 완전 스토커가 된 거죠. 하지만 제가 앞서 쿠로다 양의 직업 중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술집 아가씨 일이 있었습니다. 술집 아가씨. 그 여자한테 술 따르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남자한테 술을 따르는 직업. 남자 안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 나름 머리 쓴 거예요. 내가 이 여자한테 340만원 정도 돈을 주면 이 여자 그 술집 아가씨 일을 그만두지 않겠나. 저 남자 새끼들한테 술 따르는 거 안 하지 않겠나.
내가 돈 줄게.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너 그 일 하지 마. 여기서 340만엔 하나로 한 3,2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와이프도 있는 놈이 진짜. 여러분, 스토커가 3,200만원 주면서 술집 일 그만두고 딴 놈 만나지 말래요.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응할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때 그녀가 이 3,200만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지킬 것 같으면 받지 말아야지. 이 여자도 웃긴 게요. 받아요. 그리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술집 아가씨 일하고 남자 만나고 이런 상황에 라임이 입장에서는 또 열 안 받겠습니까? 야, 너 술집 일 안 하기로 딴 놈 안 만나기로 하고 내가 돈 준 거 아니야. 돈을 받았으면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약속 못 지키겠으면 그 돈 다시 돌려줘. 여기서 이제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크로다양 말. 내가 왜? 네가 나 그냥 준 거 아니야. 돌려줄 돈 없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 거부. 여기서 이제 라임이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와, 날 가지고 논 것도 모자라 돈까지. 와, 이거 뭐냐. 너 진짜 내가 죽여버린다. 만약 이런 라이미의 말이 진짜라면 그놈의 그년인 것 같아요. 약간 끼리끼리. 스토커가 준 돈을 받고 먹튀한 여자나 술집 여자한테 푹 빠져 돈 준 유부남 승려 새끼나. 여튼 분노에 찬 그는 죽이자 살인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행한 날이 2014년 12월 16일. 이날 쿠로다 양은 친구 3명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경에 친구들과 헤어져 자택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농구팀 송년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송년회 장소가 그녀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약 5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아, 한숨 자고 준비해서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 한숨이 마지막 한숨이 될 줄, 그 점심이 마지막 점심이 될 줄, 라이미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같은 시간 라이미는 자가용을 이용 도쿠시마시에서 마쓰야마시로 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오롯이 내 그년 오늘 꼭 죽여버린다. 차 안에 미리 다 준비해놨어. 칼로 찌르면 나한테 피가 튈 거 아니야. 그럼 바로 걸릴 수 있으니 작업복, 그리고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길고 날카로운 칼. 죽인 다음에 시신 담아야지. 택배 전표를 붙인 골판지 상자까지. 오후 5시경 쿠로다 양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이 살인마가 도착하자마자 한 행동은 지금 인연 집에 있나 없나. 쿠로다 양의 집방 불을 확인해요. 불이 켜져 있네? 집에 있구나. 그 후에 그는요, 작업복을 입고 택배 전표를 붙인 골판지 상자 안에 칼을 딱 숨긴 뒤 그 상자 하나를 들고 그녀 집으로 향합니다. 띵동. 아, 안녕하세요. 택배 기사입니다. 쿠로다 양 맞으신가요? 택배가 와서요. 놀란 쿠로다 양이 보니까 진짜 택배 기사 같아. 이거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확 문을 열어 제껴 강제로 그녀 집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놈은요, 주먹으로 쿠로다 양 얼굴을 갖다 막 내리쳐버려요. 아니, 웬 남자가 들어와서 때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놀래요. 쿠로다 양 바로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그걸 확인하자마자 이놈 바로 올라타서 목을 칼로 팍! 이 모든 건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얼마나 목을 깊게 찔렀는지 칼은 경동맥까지 도달. 엄청난 피가 넘쳐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녀가 죽은 걸 확인한 이놈은요, 내 목적을 다 달성했거든. 그대로 시신을 두고 자기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통행 기록이 남게 되는 고속도로 이용하지 않고 일반 국도를 선택 돌아가고요. 돌아가는 도중 아무 길에 흉기, 쿠로다 양의 핸드폰 다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집으로 딱 가서 자기 와이프 보고 씩 웃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한 거예요. 이 사이코 새끼가. 시신을 버젓이 두고 나왔어요. 살인이 벌어진 바로 그날 저녁, 송년회에 오지 않자 친구가 왔고 문이 열려 있으니 바로 들어가 발견하게 됐던 거죠.
앞서 언급했지만 이 라이미를 반년 정도 지나 잡았어요. 그 이유가 쿠로다 양이 인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경찰이 인터넷상에서 우연히 인터넷의 한 술집 카페에서 쿠로다 양에 대해 안 좋게 올라온 글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아니, 여기 술집 아가씨 쿠로다 미키 적객 태도가 아주 싸가지가 없다고. 이걸 쓴 사람이 누구? 라이미였던 겁니다. 거기다 CCTV 확인 결과 이 라이미가 또 나와. 그렇게 약 반년 후인 2015년 6월 4일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던 거예요. 체포 후에 그는요, 경찰한테 범행 동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죽인 건 맞다. 애초부터 죽이려고 찾아갔던 거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어 재판장에서 그는 범행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집 일 그만두라고, 남자 만나지 말라고 돈을 줬어요. 그걸 냉큼 받더라고.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술집 일 하면서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열 안 받겠습니까? 돈을 이용해 그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팩트 이 새끼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총각인 줄 알겠어. 와이프도 있는 새끼가 뭐라는 거야. 또한 그녀를 죽일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선 처음엔 기절을 시킨 다음에 화장실로 옮겨 샤워하다가 죽은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 여자가 생각 외로 너무 저항을 하더라고. 내가 힘에 부칠 정도로. 그러니 어떡해요? 까딱하면 내가 지게 생겼는데. 순간 나도 당황해서 찌를 수밖에 없었어요. 검찰 측은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 라며 그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1일 판사는 이 18년이 뭐가 세다는 거야. 아니, 18년이 세대요. 쿠로다 양에 대한 연애 감정을 끊지 못하고 돈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 만날 수 없는 것에 의한 원한 등의 감정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동기가 너무 미숙하다. 살인이 견고하고 계획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인 쿠로다 양 또한 340만엔을 받았으면서 그와의 약속을 어기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가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구형 18년은 너무 세다 라며 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좀 되묻고 싶어요. 만약 금전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돈을 달라 했을 때 그녀가 다시 돌려줘버렸다면, 아니 애초부터 라이미가 주는 돈을 쿠로다 양이 받지 않았다면 이런 최악의 결말 막을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돈을 애초부터 안 받았다? 그래도 그의 집착은 계속됐을 거고 더 심해졌을 거고 다시 이런 상황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이 돈 문제가 기폭제가 된 것일 뿐, 그러니까 오늘 죽일까 내일 죽일까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돈 다시 돌려줬다고 이놈이 제정신 차리고 마음 정리 와이프만 받겠어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터전을 이끌어야 할 승려가 한 여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돼 생명까지 빼앗은 이번 사건,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